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석을 차지했습니다. 도내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나 돼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강경숙 당선인으로부터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배경과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 당선인님. 네.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당선인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어색하고 좀 그러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정말 전북의 도민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거운동을 할 때 전북의 딸을 네. 딸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고 선거운동을 나왔는데 전북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은 실은 전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득표율을 이제 얻게 되었고요. 세종이나 부산에서도 네. 약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적인 어떤 색깔보다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조국 혁신당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런 성원과 이런 관심이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명감과 어떤 소명의식을 좀 더 불타게 만들고요.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해서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강경숙 당선인께서는 이제 원광대 네.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계기가 있었길래 정치에 투신하게 됐고, 네. 그리고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는지 네. 좀 함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제 이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특수교사로 시작했거든요. 네.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 가서 한 7년을 또 교육부 행정 일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 와서 영광대학에서 이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언제나 제 관심사는 격차 해소에 있었어요. 네. 장애 학생들을 이제 전공하는 것부터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시민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이렇게 여러 정부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결과물을 제대로 내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야만 어떤 면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게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억강부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함께 제대로 된 눈물을 좀 씻어드리고 하는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강서구에 네. 특수학과 관련해서 네. 어떤 그 일이 있어서 거기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좀 답답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대변하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최근의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김건희 여사 네. 그 논문 표절 국민검증단을 같이 함께 활동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도 좀 제시하고 제가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뒤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사그라지고 별로 사과도 없고, 네. 좀 그런 답답함이 좀 저를 이렇게 정치계로 좀 이끌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표절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네. 뭐 판정이 지금 안 난 상태죠.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국민검증단에서는 뭐 표절이다 이렇게 네. 규정을 했지만, 아주 명백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뭐 판단이 지금 안 서 있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는 어떻게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 전에 리셋코리아 행동이라고 하는 네. 그 정책 브레인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합류하고 계셨고요. 저도 그 함께 이제 그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진보 성향의 교수님들이 함께 활동하는 그룹이세요. 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태가 있으면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교수님들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리셋코리아 행동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네. 행동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조국혁신당의 마음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혁신당이 참 돌풍이라고 할 만큼 네.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2명을 네.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런 선거 결과가 참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네. 아주 결과는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이 조국혁신당의 큰 지지를 준 민심은 어떤 뜻이었나? 이게 스스로 선거 과정을 느끼면서 한 것이 소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심은 맞습니다. 어떻게 읽으시고 있습니까? 아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랄까 정말 무모함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N무라고 합니다. 무모함, 무도함, 무지함 여러 문데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자. 그런 어떤 슬로건이 굉장히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해줄 당이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전북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 상권들을 다 돌았거든요. 네. 그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고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그런 상점들도 많이 돌았는데 그분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정말 윤석열 정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다. 민생이 너무 지금 어려움에 있다.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신 걸로 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그 반대급부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도 물론 이제 큰 성과를 냈지만 우리 네. 도내 그 선거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민주당의 유성정당을 앞지르는 그런 네. 결과를 냈으면 특히 도내에서 이렇게 큰 지지를 보내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전북이 민도가 높은 도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여기서 이렇게 견인해 주셨거든요. 민주 진영에 대해서요. 일단 여러 이제 도민들께서 그만큼 깨어 계셨던 것 같고 그 위기 의식을 어느 도보다도 민감하게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은 약간 전북 홀대론이 또 작동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네. 예, 그 전에도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새만금도 그렇지만 잼버리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실감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고. 그런 뭔가 좀 제대로 일을 해줄 그럴 당을 찾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도내에서도 특히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서가 네. 더 크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것이 네.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책임감 그리고 무게감을 네.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네. 그런 만큼 어떤 그 의욕 있는 어떤 네. 의정 활동 계획을 갖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네. 그 의정 활동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전북의 딸로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하면 소멸을 좀 막아볼까, 네. 그 균형 발전에 관한 일단 관심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교육이 제 전공 분야고, 나름 이제 이쪽에서 선생으로 교육부로 이렇게 교수로 꾸준히 여러 현장을 제가 이제 두루망라한 사람으로서 제가 좀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위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들 좀 챙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법안을 뭐 탁상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좀 찾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듣고 싶고 또 당사자 혹은
부모님들 이야기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 전문 종사자들을 만나서 실제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들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정책이나 법을 이제 위반하는데 네. 그런 실제적인 자료나 이제 근거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슬로건은 답은 현장에 있다입니다. 현장에 있다. 네. 네. 말씀을 뭐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상임위는 아무래도 교육위가 네.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시고 네. 특히 교육에서도 이제 그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네.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네.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민감하게 느끼는 게 지역 소멸입니다. 네. 제 고향도 남원인데요. 남원을 제가 선거운동할 때 자주 왔다 갔다 해보니 좀 이렇게 생기가 좀 없어 보이고 좀 고령층도 너무 많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어떤 그 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일단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무튼 균형 발전,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보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의 교수였고 네. 또 교육 분야에 있을 거니까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그 5년 동안 이제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역 내에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는 좀 존치하고 경쟁력 없는 학과는 좀 자연스럽게 도태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자칫 이것이 지역 불평등화를 되는데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폐교가 예상이 되는데도 이제 이렇게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예비 그 지정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주호 장관은 세계 최고라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법적, 제도적 그 근거 하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을 좀 살리고 혹은 또 이제 합리적으로 네. 이제 지방대학을 자연스럽게 소멸해야 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서 좀 하여튼 균형 있게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지방대학의 지원과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지원 대상 선정 과정 이런 것도 짚어봐서 네. 어떤 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보겠다. 네. 이런 것이 가장 국가적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도 좀 전북의 딸이시니까 네. 지역적 차원의 해결 과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뭐 지역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지역구 네.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 네. 우리 그 전북, 익산, 군산 네. 안에 대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줄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뭐 저출생의 지역 소멸화 네. 이런 것들이 참 닥치고 있는 아주 비상하게 닥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것이겠는가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북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이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싶은데 사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호남이나 이제 전북의 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익산과 군산에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방송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전북을 일단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말 인구 소멸 위기라든지 뭐 지역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거는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라든지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사실 원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더디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 효과 같은 것들 실제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보면 총 취업자 수가 그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가 다른 없는 시도에 비해서 고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곤 있어요. 네. 실증적인 근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 그런 실제로 계획이 있던 것이 밀리지 않고 제대로 이제 이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혁신도시 시즌2가 네. 좀 시기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1월쯤에 그 평가 용역이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계획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공공의료에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힘을 보태고 싶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튼 정주행거를 어떻게 하면은 정주행거. 잡아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 정책, 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참 현재 뭐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 발전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만큼 네.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역시 그 부분에 네. 관심을 갖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뭐 이번 달 말 공식적인 임기가 네.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국회의원들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인가 좀 가지고 있을 것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뭐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치를 취해야 될 어떤 사안이 무엇인가. 네. 강상선님도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게 특검법이 굉장히 지금 무엇보다 최혜병 네. 특검법이 지금 이제 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등원하면서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일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를테면 최혜병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학교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부모님이 남원에 계시고 소방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고 그리고 3대 독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 다른 특검법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가는데요. 특히나 같은 고향 그렇죠. 이고요. 게다가 네. 또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입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도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만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정치인들 잘 안 만나시려고 한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런 특검법을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힘있게 일단은 이제 몰고 갈 거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을 또 놓지 않아야 되니까 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모아서 민주당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특검법을 이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격차 해소 부분이라든지 소외계층에 관한 불평등 해소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조국 대표님이 이제 이런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는 것 외에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여러 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12명이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각계 분야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라 그래서 뭐 주거권이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여러 그 우리의 이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각 분야별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 분야니까 저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이제 학생들 그리고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상승하게 하고 함께 갈 수 있게 하나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요. 이제 정서 심리적으로 위기의 아이들을 좀 챙기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서행동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자살을 충동을 갖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정서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일단 그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 정당에 대한 얘기를 좀 네.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이제 민주당과 좀 정체성이 지금 비슷한 네.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느낄 때는 조금 뭐 더 진보적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그 관계가 네. 상당히 뭐 말씀들은 뭐 경쟁과 협력을 조화롭게 하겠다 그런 네. 관계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는데 이 관계가 참 모호합니다. 정체성이 네.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점도 표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미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경쟁과 협력은 맞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경쟁적 협력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함께 가야 하고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너무 지금 위태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할 거는 우리에게 명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조국 혁신당은 거대 야당은 아니고 네. 좀 작고 강한 강소 정당이라고 저희가 지금 스스로에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가고 좀 더 선명하게 가고 좀 더 강하게 가서 이제 민주당은 사실 수권 정당을 꿈꾸기 때문에 네. 이제 중간 지대의 유권자들도 많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 꼭 해야 될 시대적인 어떤 화두들, 시대 정신에 따라서 분명하게 빠르게 가야 될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지금 속도감 있게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2척의 이제 쉐빙선인데요. 그 쉐빙선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진짜 우리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뭐 과학이면 과학, 뭐 교육이면 교육, 경제, 뭐 이렇게 뭐 부동산, 뭐 소상공인 이런 부분 하나를 챙겨가면서 좀 선명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좀 민주당하고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개혁에 대한 네. 선명성 네. 이것이 바로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익산과 군산 시민 네. 그리고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익산에서 원광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익산에 한 20여 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익산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북의 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드러냈고 자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북 도민들께서 저를 좀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이라든지 골목 곳곳을 돌 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제게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요. 제가 힘도 좀 주시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는 그런 제 마음속의 고향 그런 이제 전라도민들 그리고 또 특히 익산과 군산 시민에 대한 제 기대가 있습니다. 함께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강경숙 비례의원 당선자로부터 제21회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개혁의 돌격대이자 쇄빙선이라고 자인하는 만큼 앞으로 조국 혁신당의 의정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화에 직면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분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강경숙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